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시간이란 처음과 끝이 없고 다만 구분할 뿐이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으면 당연히 죽게 되는데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한 구간을 잠시 머물러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늙음에 대해 모두가 같은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똑같은 삶의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 삶의 경험, 깨달음에 따라 저마다 생각과 마음도 제각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늙음에 대한 모든 생각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 경험, 배움, 깨달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늙었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 늙는다는 것과 낫는다는 것이 전혀 다르기에 낡음은 세월이 지나 닳아 쓸모 없어져 버려 시대에 뒤떨어져 새롭지 못함을 의미하지만 늙음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지혜로움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건강한 늙음, 즐겁고 행복한 늙음, 궁극적으로 지혜로움을 완성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목적을 뚜렷이 세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개봉한 미국 스릴러 영화 올드입니다. 아침에는 아이, 오후에는 어른, 저녁에는 노인. 우리는 왜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쏟는다. 죽음은 시간의 문제이다. 시간과 늙음과 죽음에 관한 영화입니다. 먼저 헤비라커 김종서가 부르는 음악 영원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대만큼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 나 이제 나에게 떠나가려 해 언젠가 돌아보면 후회없기를 살아본 뒤야 알게 되겠지 이래서 만나 세상의 모든 것 그대와의 추억들 그 길에 서서 잠시나 눈 감아 슬픔에 다 잠들 수 있게 돌아갈 거야 나의 새 것으로 내가 닿을 곳은 그대인 거 이젠 알았어 사랑을 더 배우기 위한 길이 있잖아
만나 세상의 모든 것 그대와의 추억들 그 길에 서서 잠시나 눈 감아 슬픔이 다 잠들 수 있게 돌아갈 거야 나의 쓸 곳으로 내가 닿을 곳은 그대인가 이젠 알았어 사랑은 더 배우기 위한 길이 있잖아 우리 영원한 사랑의 사랑을 더 배우기 위한 길이 있잖아 우리 영원한 사랑 위해 보험 계리사인 가이 카파와 박물관 큐레이터 아내 프리스카, 딸 메덕스, 막내 아들 트렌트 4명의 한 가족이 피서지로 여행을 떠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숲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해안가에 위치한 초호화 리조트였는데 시설은 물론이고 멋진 풍경과 개인 맞춤형 웰컴 칵테일도 준비해 놓을 정도의 섬세한 서비스 등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지만 카파 부부는 영 즐겁지 않았는데 사실 이 여행은 일종의 이혼 여행으로 아내 프리스카가 남편 가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서로 언쟁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여행을 온 기간 동안만이라도 함께 즐기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한 여성이 수영복을 벗고 나체로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흑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장면이 잠깐 지나갑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카파 가족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고 해수욕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해변의 여행을 즐깁니다. 아들 트렌트는 리조트 매니저의 조카인 이들립과 친구가 되어 주변 투숙객들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거나 서로 비밀 쪽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투숙객들의 모습은 칼슘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 여성 손님과 그녀의 가족, 발작성 간질 질환이 있는 여성 손님과 그녀의 간호사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도중 리조트 매니저가 카파 가족에게 다가와 이 가족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며 사람이 없는 한강 사유지 해변에 초청할 테니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던 카파 가족은 리조트에서 준비해준 벤에 탑승을 하고 초청받은 가족이 자신들만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가게 된 사람들은 식당에서 칼슘 폭탄 주스를 주문하던 여성 크리스탈과 의사 남편 찰스, 그들의 딸 카라, 그리고 찰스의 어머니였었고 운전사는 별일이 없다면 오후 5시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리고 두 가족은 해변가로 향합니다. 가수 이은미가 부릅니다. 기억 속으로. 오후 햇살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을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도 후회하진 않아서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들이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좁은 바위 틈을 지나 도착한 한가한 해변은 영화 초반에 나체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여성과 흑인 남성이 함께 있었던 바로 그 해변으로 웬일인지 여자는 없고 남자 혼자만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인 매덕서와 트렌트, 카라는 비슷한 나이 또래인지라 이내 곧잘 어울려 놀고 어른들도 각자의 나름대로 휴가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들 트렌트가 해변에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시체의 주인공은 바로 나체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여성으로 당연스럽게 그녀와 같이 있었던 흑인 남성 세단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간질 환자인 패트리샤와 그의 남편이자 간호사인 제린이 뒤늦게 도착하고 의사 찰스는 용의자인 세단을 잘 감시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선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아이였던 매덕서와 트렌트가 갑작스레 자라나 성장을 하는가 하면 의사 찰스의 어머니와 애완견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찰스가 세단에게 입힌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다들 혼란스러워하는데 가파의 아내 프리스카가 갑자기 쓰러지고 3cm 정도에 불과했던
프리스카의 몸속의 종양이 갑자기 테니스공 크기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자 흉부 외과 의사인 찰스가 종양을 꺼내기 위해 집도를 하는데 메스로 가린 부분이 순식간에 다시 아물어버리고, 이때 갑자기 찰스가 이상한 소리를 하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꺼낸 종양은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수준으로 엄청나게 커져 있었습니다. 듀엣 가수 투투의 김지훈이 부릅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모르지만 이젠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언제까지나 날 어리게만 보지만 세상이 얻은 게 너만의 것은 아니야. 조금씩 모두 난 내 곁으로 가고 있어. 날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겠네. 아무 말도 하지마. 무엇이 필요하겠어. 너와 내가 있는데 줄 것 없는 날 초라해지잖아. 그대 울지마. 사랑해. 그대 눈물까지도. 조금씩 모두 난 내 곁으로 가고 있어. 날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겠네. 아무 말도 하지마. 무엇이 필요하겠어. 너와 내가 있는데 줄 것 없는 날 초라해지잖아. 그대 울지마. 사랑해. 그대 눈물까지도. 무엇이 필요하겠어. 너와 내가 있는데 줄 것 없는 날 초라해지잖아. 그대 울지마. 사랑해. 그대 눈물까지도.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세단이 죽어있던 여성의 시신을 들춰보는데 놀랍게도 살이 모두 썩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박물관 큐레이터인 프리스카는 일반적으로 살이 썩는 시간과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추리해보며 이 해변에서의 30분이 자기들에겐 1년 정도로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매우 빨리 아물고 아이들이 급격하게 자랐으며 늙은 찰스의 어머니와 개가 죽은 것도 바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변가를 탈출하려고 핸드폰을 켜보지만 전파는 잡히지 않고 유일한 출구로 보이는 바위 틈은 들어가기만 하면 원인 모를 두통으로 기절하여 지나갈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일 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가파의 아들 트렌트와 찰스의 딸 카라가 아까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른들이 이 둘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인이 된 두 사람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카라의 배가 임신으로 불러 있었고 너무나 급격한 신체적인 성숙으로 혼란스러워하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신연령은 6살과 다를 바가 없기에 트렌트는 관계를 그저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두 사람은 카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 카라의 배는 금세 만삭이 되었고 이내 진통을 시작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기가 태어나자 간질 환자인 패트리샤가 아기를 바다가에 내려둔 1분 사이에 아기가 사망해버립니다. 해변의 시간 흐름에 따라 여기서의 일부는 12일이나 지난 것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12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셈이 된 것입니다. 가수 윤미래가 활동했던 여성 듀엣 타샤니의 노래입니다. 하루하루. Depuis tout repartir, je ne peux pas vivre sans toi. Je pense à toi chaque jour et toute la nuit. Je veux te dire tout ma main et mon amour.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허전함은 추억이 채울 수 없는데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더 이상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은 내 잃을 수 없었던 약속들은 나는 또 슬퍼하고 말 거야 Don't force to dusk, and again I find myself needing what was souls of the fitting and chain. Baby, I'm to blame. Brought upon rain of curse and pain. The shadows promised in this vein. That if I could obtain, but the pride can never admit to shame. Yet I deny. Can't seem to lay what we had to die. And now the day passing me by, I cried to what it was this peak to dry. Now I repent and reminisce on everything you meant. Alone at destiny's end, path that I can have a chance again.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나 이제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은 나 잃을 수 없었던 약속들은 나는 또 슬퍼하고 말 거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사람들은 눈에 띄게 점점 늙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찰스가 흑인 남성 세단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찰스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인데 영화 초반에 찰스가 사소한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파의 아내 프리스카를 수술할 때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것도 치매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찰스에게서 칼을 빼앗은 일행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해변을 빠져나가기 위해 방법을 동원하지만 바다를 헤엄쳐나가 도움을 요청해보겠다는 남자 간호사 제린도 죽은 채 떠밀려오고 암벽을 기어올랐던 아이를 낳았던 카라 역시 그대로 기절하여 떨어져 죽는 등 탈출 시도는 번번하게 비극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간질 환자인 패트리샤는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하면서 죽게 되고 의사 찰스의 아내 크리스탈은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서 결국 가파는 노안이 오고 아내 프리스카는 한쪽 귀가 멀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서 이번 여행이 이혼 여행이었던 가파와 프리스카 부부는 서로가 자신의 과오를 이해하며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치매로 정신을 완전히 놓은 의사 찰스가 칼을 되찾아 이들을 공격을 하고 가파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 아내 프리스카가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 녹슨 칼로 찰스를 베어서 파상풍을 일으켜 찰스가 죽게 됩니다. 한편 찰스를 피해 동굴로 들어온 딸 매덕스와 아들 트렌트는 그 안에서 사라졌던 크리스탈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몸은 징그럽게 뒤틀려 있었고 크리스탈은 저칼슘 혈증 환자로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약해져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자 이를 보여주기 싫어 숨어 있던 것입니다. 크리스탈은 혼자 발작을 하다 몸 전체가 꺾인 채로 사망을 하고 결국 해변에는 카파 가족만 남게 됩니다. 그룹 5손가락이 부릅니다. 사랑할 순 없는지. 누군가 이 못난 나
밤이 깊어감에 따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결국 가파와 프리스카도 노안으로 사망합니다. 아침까지 살아남아 중년이 된 딸 매덕스와 아들 트렌트는 어린아이처럼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는데 순간 트렌트가 이조트 매니저의 조카 이들립이 건네준 마지막 암호 편지를 해독하지 않았음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해독한 편지 내용은 내 삼촌은 산호를 좋아하지 않아 란 글귀였었고 트렌트는 자신들이 여기에 와 갇힌 것이 의도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보였던 산 꼭대기의 불빛이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산호가 이 비정상적인 노화 촉진을 방지하며 이것이 바로 섬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마침 섬 앞바다엔 커다란 산호섬이 있었고 남매는 이곳을 통해 섬을 탈출하려고 산호섬 사이를 헤엄쳐 가기 시작하지만 매덕스의 옷깃이 산호에 걸리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산 위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1분 30초 동안 두 사람이 물 위로 나오지 않자 죽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실험체까지 모두 사망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때 보고를 받은 사람은 리조트 매니저였는데 이곳은 리조트가 아닌 연구실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리조트의 정체는 사실 제약회사의 비밀 연구실로 가족들이 해변가로 가게 된 것은 모두 이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인생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기이한 해변을 찾아낸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 판단해서 지병이 있는 환자들을 해변에 실험체로 보내 약의 효과를 실험한 것이었고 해변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리조트에서 제공한 맞춤형 웰컴 칵테일이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특히 패트리샤는 꽤 오랫동안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약의 효과 때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가수 박기영이 부릅니다. 산책. 별일 없니 햇살 좋은 날에 둘이서 걷던 이 길을 걷고네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아직도 혼자일지 궁금해 나 없이도 행복한 거라면 아주 조금은 서운한 맘인걸 눈이 부신 저 하늘 아래도 여전히 바보 같은 난 온통 너의 생각뿐인데 사랑이라는 걸 참을 수 지우려 한 만큼 보고 싶어져 처음부터 내겐 어려운 일인 걸 다 잊겠다던 약속 지킬 수 없는 걸 Forever 깨어나면 네 생각뿐인데 지난 시간들 어떻게 지우니 아무래도 난 모진 사람
거니라. 다시 리조트에 새로운 환자가 도착하고 기존의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있을 때쯤 죽은 줄 알았던 카파의 딸 매덕스와 아들 트렌트 남매가 리조트에 살아 나타납니다. 매덕스가 옷이 걸린 결박을 가까스로 풀어내고 산호섬 사이의 작은 구멍에 고개만 내밀어 기지 않고 탈출에 성공한 것인데, 트렌트는 사건 발생 전 리조트에서 이들과 함께 손님들의 호구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해 실종 사실을 알리고 제약회사의 비밀을 모두 고발합니다. 결국 제약회사 사람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트렌트는 매니저의 조카 이들립과 재회하는데, 성장을 해서 중년이 된 자신을 못 알아보는 이들립에게 암호 해독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트렌트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곤 구조 헬기가 도착하여 남매는 무사히 섬을 탈출하게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광활한 해변이라는 열려있고 안전한 공간이 천천히 위험해지는 것, 그것이 올드가 추구하는 지점이다 라고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밝힌 것처럼,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해변은 아름답지만 거친 파도, 모래, 바람 등 갇힌 공간 속 시간과의 속도전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사방이 탁 트여있는 아름다운 해변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갇히는 순간, 그곳은 폐쇄 공포를 유발하는 밀폐된 심리적 공간이자 만나본 적 없는 악당으로 급변합니다. 샤말란 감독은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쏟는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심지어 시간이 앞으로 움직인다는 걸 모른 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영화 한 편 전체를 인간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쓰다면 아주 멋지겠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올드였는데요.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은 인간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주제였는데, 올드의 원작은 피에르 오스칼 레비, 프레드릭 피터스가 만든 소설인 모래성입니다. 노화가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현실이며 그 결과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거대한 자연에 순리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소멸이라는 결과는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조덕배가 부르는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가슴에 몸부림치는 추억도, 가슴에 몸부림치는 미련도, 가슴에 몸부림치는 사랑도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잊어줄게. 사랑을 그리워하면 그리운 사랑 다시 그립다 해도 너를 위하여, 너 하나만을 위하여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를